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요즘 들어 경제 소식 이게 뭔가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계속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공모주가 뜨겁습니다. 지금은 공모주 슈퍼위크, 아니 슈퍼먼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상장한 DB스펙마저 뜨거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가 2,000원인데 시가가 4,925원, 고가는 5,350원, 그리고 지금 가격은 2,100원으로 시초에 그냥 바로 매도를 했더라도 한 주당 3,000원의 수익을 그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또 바로 매도해서 23,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시가가 그냥 4,000원이고 고가가 5,300원이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시가와 고가가 조금 차이 나야 사람들의 매수가 더 몰리면서 이제 우리가 매도할 기회도 좀 더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시가와 고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이런 식으로 스키장을 쭉 만드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일 또 스펙이 상장하거든요. 이 친구들의 눈높이는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어서 봐야겠죠. 내일부터 청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HVM, NH투자에서 진행하는 기업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했다시피 첨단 금속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어땠나? 무려 2225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잘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경쟁률은 830대 1, 기존 공모밴드 상단이 14,200원이 상단이었는데 상단보다 또 많이 높은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18,000원에 확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수혜측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은 18,500원을 써낸 수량이 43%, 19,000원을 써낸 수량이 36%에 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균등 배정 수량은 30만 주라서 한 사람당 한 0.5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IPO 얘기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자동차 부품주가 뜨겁습니다. 인도 IPO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도 신고가를 달리는 건 물론 자동차 부품주도 얘들도 수혜주잖아. 게다가 이 친구들 실적도 나쁘지 않네. 이러한 심리가 반영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요 친구들이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왼쪽에 보이는 화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친구의 매출 비중의 무려 18%가 인도 관련 매출이라고 하며, 그리고 임팩, 성우 하이텍, SL 이러한 친구들이 10%가 넘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뜨거운 거는 누가 뭐래도 화신이랑 그 다음에 SL 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과연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화장품이라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 계속 신고가 되면서 우상향하지 않겠습니까? 요 친구들도 그런 모습을 나타낼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52주 신고가 기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뭔가 바로 이수페타시스, 발음도 정말 어려운 기업이죠. 자, 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정말 뜨거웠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월봉을 한번 봤더니 코로나 때 저점, 그때 매수했다면은 지금까지 무려 수익률이 3,600%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기업이고, 그리고 작년 1월에만 샀더라도 그때 당시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56,400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11배 넘게 오른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오늘 또 신고가를 썼다고 하네요. 한이길이 그 이수페타시스 있잖아. 이거 AI 관련 주식 맞지? 그런데 AI 관련 주식 이렇게 잘 나가냐 하고 봤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 그런 기업과 같이 열심히 올라가는 기업 중 하나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 클라우드 AI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이며 이미 엔비디아, 구글, 마소 등의 고다층 기판 MLB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MLB가 뭔가 봤더니 PCB 알고 계시죠?
그거를 그냥 여러 층으로 쌓은 그걸 바로 MLB라고 말을 한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의 실적을 한번 봤더니 매출을 보면은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퍼는 35, 내년은 22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전히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SK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 20, 30%더 올라요, 이렇게 말한 건데, 한번 기름들 또다시 거토양 터트리면서 신고가 내는 이수페달시스, 요 친구에 관심이 있다면은 SK증권의 리포트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라이콤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대장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또 조금 뒤에 관련 소식을 보겠지만 테슬라의 FSD 중국 승인 소식이 나오자 52주 신고가를 써내며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52주 신고가, 저 기릿은 웬만해서는 52주 신고가를 가져올 때 일단은 실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 작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도 적자를 낸 바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기대감을 가지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무조건 오는 미래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를 낸 기업은 라이콤 요 친구밖에 안 나왔고, 아직까지 다른 관련주인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 오토에버 등등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요 친구들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멀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섹터가 다 같이 가야 내가 오르고 네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올라가면서 멀리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라이콤 혼자의 독주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주로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토양 중간중간 터트리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가장 큰 뉴스는 8월 8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전에 아마 큰 시세가 혹시나 나타난다, 그때는 아마 매도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 무려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추가 소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항저우에서도 FSD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FSD 출시를 통해 최근에 부진했던 중국 시장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개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은 일단은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그러니까 뭐 하락론자, 폭락론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 사람의 시각을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페르 레칸더는 오히려 테슬라의 폭락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라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은 90%가 넘는 폭락이 시작된다, 요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 전부 다 노후화되었고요. 그리고 수익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 요즘 침체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기차 자체를 찾지 않는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또 이 와중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막대한 보상 패키지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얼마 전에는 이제 앞으로 테슬라 뭐 몇 배 오른다, 뭐 10배 오른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지, 그나저나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진짜 특이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기업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입니다. 비아디 주식판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아디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기존에 7%던 지분은 이제 6.9%로 하락하게 되었고요. 22년부터 23년까지 보유 지분 절반을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버크셔에서 웨이 뭐 손절이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2008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봤고요. 22년 사상 최고치까지 600%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매도한 이유가 뭔가? 아마도 아까 봤던 뭐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갈수록 전기차 시장이 좀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쟁도 심화되다 보니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전기차 기업이죠. 피스커. 요 친구가 파산 신청을 했다. 요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전기차 시장은 어디까지 나빠질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PF.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나는겨? 여전히 증시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부동산 PF. 뭔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 조정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여기에 따른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희길이 근데 어차피 부동산 PF면은 건설사, 그 다음에 증권사 이 두 개만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PF 정리가 조금 시끌시끌해지면은 환율이 갑자기 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튈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환율이 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고 증시 전반적인 하락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또 연말에 또 증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많죠.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물론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기도 했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PF라는 이러한 리스크도 안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푸틴이랑 쿵짝쿵짝 하는 날이죠. 그런데 북한군의 통태가 이상하다고 하죠. 오늘 아침 북한군은 DMZ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당연히 경고 사격하면서 쫓아냈다고 하고요. 북한군은 바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DMZ에서 작업하던 북한 군인들이 지뢰를 건드려 터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지뢰만 터진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갑자기 지뢰를 왜 건드렸나 봤더니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로 압박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타나면은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블록딜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음 달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가 나타난다는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달이 되면은 블록딜을 하려면은 공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블록딜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한테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 펼쳐진다.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대주주들은 어차피 블록딜 할 거 지금 하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블록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가격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LG화학은 지난달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지분 매각을 위해 사전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투자 비용 마련을 위해 1조 이상의 블록딜을 고민을 했었으나 그런데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수요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LG엔솔 그럼 지금이라도 사면 됩니까? 더 이상 막지는 없는 겁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전히 해외 IB들은 대규모 거래를 주관하기 위해 LG화학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블록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까지는 LG엔솔은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M 매수 기회가 아니면은 뭐임? 기리세 지금 군대 가면 사놓고 갈 주식에 꼭 들어가는 엔터주, 그 중에서 SM을 하나증권의 목표주가 11만원 매수 추천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2분기와 연간 실적 추정치는 지금 현재 하향되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지만, 하지만 4분기에는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컴백하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뭔가 좀 오르나 싶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루머가 나타나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하지만 이는 당연히 매수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연말쯤 엔터주는 지금보다 상승에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요 소식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내일부터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냉방 관련주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올해는 1850년 이후 가장 뜨거웠던 해였던 작년의 기록을 경신, 말 그대로 그냥 올해가 가장 덥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열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일부 중남부 지역에서 열돔으로 인한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동북부 지역까지 열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북부 지역은 평년보다 10도나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푹푹 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은 폭염이 지속되면은 냉방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젯밤 WTI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또다시 뭐 전력 설비, SOFC, 수소,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 등등 이러한 에너지주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전력 설비 관련주가 좀 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작물 가격도 당연히 들썩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뜨겁다 보면은 당연히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럼 뭐가 오를까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르는 거는 밀 관련주, 대두 관련주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음식료가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인플레가 날릴 때 농심 등 이러한 음식료주가 매우 크게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올랐던 이유가 곡물가가 오르니까 얘네도 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 마침 또 음식료 관련주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라서 오르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여기서 가격 상승 이벤트까지 나타난다. 야, 그러면 음식료주 올해 말 내년 초까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는 음식료주와 에너지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유명한 증시 격언이죠. 자, 오늘은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온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성정보라는 친구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친구는 원격의료 관련주이며 의사가 파업을 하면은 정부가 원격으로 쪽에 힘을 좀 쏟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테마주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가 파업을 했죠. 그렇다면 이 친구가 올랐냐? 아니겠죠.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Y랩도 한 갈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 상장하며 4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마 5조가 넘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을 했는데 4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기의 문제였지 결국은 뉴스의 파랄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뉴스의 파랄 흐름이 나타날 친구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엔젤 산업 관련주, 그 다음에 대왕고래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각각 큰 뉴스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엄청나게 우리 예상 외의 그 뜨거운 서프라이즈 소식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